오늘 이야기할 건요,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식량 문제에 이 거대한 모순을 풀기 위해서 무려 22년 동안 싸워온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의 이 끈질긴 노력이 놀랍게도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야 그 진짜 가치를 증명받게 되는데요.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그래프에서 시작됩니다. 한번 보세요. 우리나라 매년 쌀이 남아 돌아서 이걸 보관하는 데에만 수천억 원이 들거든요. 그런데 동시에 수익 밀가루에는 수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. 이걸 쌀 패러독스라고 부르죠. 아니, 쌀은 남아도는데 밀가루는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걸까요?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, 과연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까요? 바로 이 문제의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박성린 회장인데요. 2002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쌀을 더 먹게 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이분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쌀을 더 먹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. 쌀을 아예 바꿔버리자 하는 거였죠. 떡볶이나 막걸리 같은 간식으로 쌀을 소비하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. 박 회장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연간 200만 톤에 달하는 저 거대한 수입 밀가루 시장을 직접 대체하는 것. 말 그대로 쌀로 밀가루랑 한판 붙어보자는 거였습니다. 아니 근데 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쌀로는 국수를 못 만들었을까요? 들어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찰기 때문이에요. 우리나라 쌀은 너무 찰져서 면으로 만들면 뚝뚝 끊어지고 금방 불어 터져버리거든요. 박 회장은 바로 동남아에서 주로 먹는 그 길쭉한 장립종 쌀에서 해답을 찾은 겁니다. 찰기가 적어서 가공하기에 딱 좋았던 거죠. 이게 바로 밀가루를 대체할 마법의 쌀이었던 셈입니다. 이분의 분노와 열정이 느껴지시나요? 쌀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다. 이게 2013년에 정부가 떡볶이 세계화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을 때 정책 담당자들 면전에서 외친 일갈이라고 합니다.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엉뚱한 데 돈 쓴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2년간의 고독한 싸움이 그대로 보입니다. 아이디어 하나가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린 거예요. 근데 진짜 드라마 같은 건 2013년에 그의 아이디어를 비판했던 바로 그 정부 관료가 나중에는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돼서 함께 책까지 썼다는 사실입니다. 정말 대단하죠? 하지만요,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.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거대 식품 기업과 손을 잡았는데 이 결정이 그를 성공이 아니라 정말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됩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거의 20년 가까이 홀로 외치던 그 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이 알아봐 준 겁니다. 와, 드디어 내 기술이 세상에 나가는구나. 정말 성공이 코앞에 보이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겠죠. 그런데 혁신의 길이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죠. 모두가 이제 다 됐다고 성공했다고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. 문제는 바로 횡령이었습니다. 파트너사 직원이 저지른 개인적인 비리였는데 엉뚱하게 기술을 제공한 박 회장이 공범으로 지목된 겁니다. 와, 20년 동안 쌓아온 신용과 명예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. 아니, 거대 기업 내부에서 터진 문제인데 작은 벤처 기업이 뭘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? 그를 구해준 건요, 비싼 변호사 군단이 아니었습니다. 그가 평생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, 바로 기록이었습니다. 그를 구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데이터였습니다. 수년간 그가 정말 꼼꼼하게 남겨온 모든 회의록, 계약서, 주고받은 이메일,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 거죠.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해온 그의 원칙이 그 어떤 변호사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. 자, 그럼 이 비전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을까요? 포항에 있는 50년 된 중국집 사례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. 식당 주인은 맨날 널뛰기 하는 밀가루 가격에서 해방됐고 손님들은 먹고 나도 속이 편한 짜장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 거죠. 이게 바로 살아있는 현장의 데이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성공은요, 국가의 가장 엄격한 검증 시스템까지 통과했습니다. 바로 국방부 시식회에서 그의 쌀국수가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
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걸 똑똑히 증명해낸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는 미래로 향합니다. 박 회장이 그 위기 속에서도 목숨처럼 지켜낸 그 방대한 기록들, 그 정직한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나서 어떻게 미래 식량의 보물 지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인공일반지능, 즉 AI가 등장합니다. AI는 쉽게 말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AI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AI는 어떤 편견이나 감정 없이 오로지 데이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, 얼마나 진실한지만 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의 22년 기록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인 셈이죠. 그럼 AGI가 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만약 20년 전에 정부가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 쌀 보관 비용이랑 밀가루 수입 비용으로 낭비된 수조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. 이걸 순식간에 계산해내는 거죠. 과거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기회비용을 정확한 수치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. AGI는 그의 22년 기록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재탄생시킵니다. 첫째, 과거에 무시당했던 아이디어가 사실은 최고의 해결책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고요. 둘째, 그의 정직한 기록을 데이터화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지표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록을 연결해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스템의 기초로 만드는 거죠. 이것이 바로 박 회장이 꿈꾸는 최종 그림, MASS 플랫폼입니다.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식품계의 스마트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디서 쌀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서 가공해서 누가 소비하는지를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쫙 연결하는 거죠. 그럼 AGI는 이 고속도로의 교통을 통제하는 관제탑이 되어서 모든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하게 되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그의 22년 여정은 단순히 쌀로 사업을 하려던 것, 그 이상이었습니다.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실된 기록,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보물 지도를 남기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. 한 사람의 정직한 기록은 과연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그의 22년간의 기록은 더 이상 과거의 문서뭉치가 아닙니다. 그것은 다가올 AI 시대를 이끌어갈 살아있는 데이터가 되어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겁니다.